네, 안녕하세요. 서초동 사이다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대전 어린이집에서도 학대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뭐 3살, 4살 된 이런 애들을 얼굴, 머리 할 것 없이 막 때리고, 울고 넘어진 애를 또 때리고, 맞다가 막 마스크가 벗겨지기도 하고, 애들을 얼마나 상습적으로 괴롭혔는지 배와 얼굴에 막 멍이랑 꼬집힌 자국들이 있었다는 거야. 가해 교사는 수업을 따라오지 못한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때렸다는 식으로 진술했다는 거야. 아니 왜 자기 스트레스를 애들한테 풀어? 얻어맞은 애들은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트라우마가 되고 위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막 자해를 하기도 한다는 거야, 애들이. 지금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 기각됐어. 그러니까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처벌이 미미하다는 거지. 울산 동구에서도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거든? 교사가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허벅지를 밟고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박게 하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토하게 하고 음식 안 삼키면 화장실에도 못 가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충격적인 거는 같은 반 애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 교사가 애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면 애가 막 더 크게 울고 퍽퍽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곳에 가서 애가 어떤 학대를 받았을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발각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 CCTV 설치가 의무화는 됐는데 문제는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열람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거지. 아동학대에 대해서 CCTV 열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사건인데 피해 아동이 종일반에 다니고 있던 3살 아이였는데 다른 애들이 집에 다 간 이후에 혼자 남아있는 애를 보육교사가 학대한 거야. 어떤 식으로 애를 괴롭혔냐면 13분 동안에 물 7컵을 계속 먹여서 애 토하게 만들고 기저귀가 넘칠 정도로 막 소변 보고 몸을 덜덜 떨면서 울고 가해 교사가 체중을 실어서 애 발을 밟고 이런 식으로 애를 이렇게 괴롭히네. 진짜 미치겠다. 그리고 CCTV를 겨우겨우 보게 돼서 돌려보다가 그 학대 상황이 딱 나오니까 원장이 그만 보라고 소리 지르면서 모니터를 꺼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 측에서 경찰한테 이 CCTV 보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경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다.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부담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 시간당 10만 원 정도인데 35일분 영상을 보려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든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엔 피해 부모가 그 CCTV를 못 봤다는 거야.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육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자녀의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에 CCTV 영상물 열람 요청서를 작성해서 어린이집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 요청한 지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결정해서 그 이후에 7일 이내 CCTV를 열람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안 보여주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야. 근데 CCTV를 바로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 CCTV를 딱 들여다보면 개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열람 요구를 하면 바로 그냥 열람을 하게끔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지. 열람은 일단 보게 해주고 복사해달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 그런 경우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나 이런 거 하면 되는 거거든.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든가 아니면 영상 정보 열람 요청서를 써가지고 내라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만 보여주겠다는 거야. 이걸 이렇게 어렵게 해놓고 왜 열람을 못하게 하냔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실시간으로 보게 하든가 실시간으로 어린이집에 CCTV를 보게 하면 안 된다라는 측은 뭐냐면 학부모들이 계속 간섭을 하면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라는 거야. 근데 그 말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 CCTV를 보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나는 설득력이 없다고 봐. 아니면 학부모가 요청하면 열람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해주든가. 솔직히 학부모 입장에서 보육원장한테 찾아가서 좀 까봅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 같은 경우는 학부모가 뭔가 자기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 라고 신고하면 아동보호 전담기관이 대신해서 영상을 들여다보고 누구 학부모가 이 영상을 보자고 말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거지. 이런 좀 법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여. 나아가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지. 지금 아동 학대 처벌법이 보면은 대단히 약해 아직도. 그리고 또 하나 영상들 보면 애를 막 학대하고 있는 그 보육교사 옆에 다른 보육교사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냥 일하고 있잖아. 이것도 공범이야.
업무를 하다가 아동학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은 신고 의무가 있어. 근데 그거 신고 안 하지? 지금은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야.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공범으로 처벌해야 돼.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거야, 이거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 짚고 싶은 거는 아동학대를 하는 보육교사는 극히 일부라는 거야.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엄청나게 열악한 보육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보육교사 한 명이 너무나도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크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폭행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환경을 개선시켜 줘야 되는 의무가 국가에 있어, 이거는.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영유아 보육법 전면 개정 필요하다. 요즘은 뉴스를 보면 온통 코로나 뉴스뿐이잖아요. 뉴스 보면서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거리두기 2.5단계여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예배를 하더라도 20명 이상은 모일 수 없게 돼 있어요. 서울 금천구의 한 교회에서 지금 13명의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무려 122명이 예배에 참석했고 확진자가 나온 이후 5일 만에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황당한 게 이 교회 목사 설교 내용이 정부가 방역 정책을 통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분이거든요. 설교 내용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종 따위인 제가 어떻게 감히 오지 말라, 오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더 잘 된 거라고? 그러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면 그 사람들이 더 잘 된 거라는 취지로 제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코로나는 지금 갈수록 심각해지고 정부의 방역 지침도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어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된 사람이 몇 명이냐? 1630명.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빌런이에요, 진짜.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도 진짜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 한 손님이 들어와서 마스크도 안 한 상태로 샌드위치랑 우유를 먹은 거예요. 지금 현재 전국에 시행되고 있는 행정명령에 따르면 밤 9시가 넘으면 편의점 안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위반하면 그 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먹은 사람,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 직원이 지금 당연히 여기서 출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이 받았는지 먹던 샌드위치를 직원한테 집어 던지고 우유도 집어 던지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일단 10만 원 과태료 매기고 사람의 얼굴에다 이렇게 물건 집어 던지는 거 폭행이에요. 폭행죄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범죄다. 그리고 마스크에 대한 진짜 범죄가 많아요, 지금. 당진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한 공무원이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으로 내리고 있으니까 업주가 마스크 제대로 써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이 공무원이 발끈해가지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업주의 마스크를 막 벗기려고 만동을 피운 거예요. 논란이 되니까 비염이 심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비염이 심했는데 왜 남의 마스크를 벗기냐고. 공무원 지금 직위 해제됐다고 하는데 직위 해제는 정식 징계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정직 2개월 처분은 나와야 된다. 정직 2개월 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요즘에. 또 대중교통 행패 빌런들이 있어요. 지하철 슬리퍼남. 마스크를 안 쓰고 지하철에 탄 50대 남성한테 딴 승객이 마스크를 좀 제대로 써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적반하장격으로 자기가 신고 있던 슬리퍼로 승객의 따귀를 때리고 말리던 승객 얼굴 때리고 막 목 조르고 폭행한 사건. 50대 남성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이 사건. 그리고 이런 사건이 지하철만 있느냐? 버스도 있죠. 턱스크를 하고 버스 타니까 버스 기사가 당연히 마스크 제대로 써주세요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운행 중인 운전자를 막 폭행한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시민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시민까지도 폭행을 하고. 그래서 이 버스 난동남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고요.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됐어요.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벌금 300만 원 이하로 처벌하는 건 이건 넌센스고 최소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벌금형은 없애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방역 지침을 위반한 일반 이용자들에 대해서 지금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이거 경범죄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생명을 위태롭게 빠뜨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음주운전보다도 더 재질이 안 좋은 거예요. 열받네 진짜 얘기하다 보니. 그리고 집합금지를 위반한 종교단체나 시민단체나 집회 주최자들 징벌적 손해배상해야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감염병 예방법 전면 개정 필요하다.